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 지갑이 간만에 거덜이 났습니다. 6버디 값에 2개, 장타 값에 2개, 니어 값, 스트로크 차이 값, 18홀 스킨 값. 전체 상금 주느라 지갑이 텅텅 비고 말았어요. A 너구리가 간만에 큰일을 냈습니다. 전반 9홀에 버디 5개를 하고 후반에 버디 1개를 해서 싹쓸이를 했어요. 사실 동네 아마추어로서는 간만에 나타난 병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하하. 하지만 지난 통계를 보면 한 번은 원수를 꼭 갚게 해줍니다. 오늘은 골프 수업료 이야기와 함께 별거 6개월 차 김전무의 솔직한 일상, 그리고 처음으로 손주 손녀 픽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1장 스트레스 순위와 외로움. 경남 사천에 사는 후배는 돌싱으로 무진장 자유스러운 영혼입니다. 가끔 통화를 할 때마다 늘 재미있게 사는 이야기를 해줘서 무척 부럽죠. 우리가 사는 동안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우선순위를 보내주었습니다. 1위 자식 사망, 2위 배우자 사망, 3위 부모 사망, 4위 이혼, 5위 형제자매 사망, 6위 배우자의 외도, 7위 별거 후 재결합, 8위 부모 이혼, 재혼, 9위 별거, 10위 해고, 파면, 11위 정든 친구의 사망, 12위 결혼. 후배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만 안 해도 1, 2, 4, 6, 7, 9위를 피할 수 있다고요. 하하. 세월이 흐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꼭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3위 부모의 사망을 이미 체험했으며 5위 형제의 사망도 체험해봤고 9위 별거의 스트레스를 체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11위 친구의 사망도 체험해봤어요. 글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산다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부활절 주일 아침에 아침 겸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러 인앤드아웃에 갔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 상점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부활절이 이렇게 큰 휴일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올 때마다 교회에서 달걀을 주곤 했었는데 금년에는 달걀 값이 비싸서인지 달걀 대신에 초콜릿을 나눠주었습니다. 하하. 글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미래가 예측 불허가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교우 중에 한 분이 저녁에 국수나 말아먹자고 러브콜이 와서 겨우 곡기를 뗄 수 있었습니다. 말이 국수지 사이드로 녹두전도 부쳐놓고 월남쌈도 준비를 해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최근에 가깝게 지내는 화학교수 한 분이 한인 교회 목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그분께 교포들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이 갔어요. 사실 시간이 나서 입이 근질거려 누구 집에 놀러가서 수다라도 떨고 싶어도 어디 찾아갈 집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아도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 달래줄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제2장 별거 6개월 -3 쿠션의 고통. 내 인생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각박하고 인색하게 살아온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띄게 욕심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넉넉지 못해서인지 안 주고 안 받으려고 애쓰며 살지 않았나 싶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얻어먹는 거나 신세를 지는 걸 지향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설령 신세를 졌으면 몇 배 이상을 갚아야 다리를 펴고 자는 성격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글쎄,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유난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아내가 나를 위해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에 감사와 그에 대한 보상을 인색하게 갚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는 김전무가 미워서 탄핵을 했었습니다.
이달이 탄핵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홀로 서기 하느라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쓸쓸했습니다. 몇몇 지인이 아내와 대화를 하며 아내의 심기를 전해주곤 합니다. 김전무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아직 조금은 남아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시라고 합니다. 키읔키읔. 별거 중인 아내의 속마음을 쓰리 쿠션을 통해서 어설프게나마 알게 되곤 합니다. 하하. 그런데 미련한 김전무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10번의 노력이 순식간에 떡시루를 엎곤 했습니다. 글쎄, 일을 저지르고 나서 꼭 후회를 하지만 버스는 이미 멀리 지나갔습니다. 유유. 이번 주에 만회하려고 손주 손녀 픽업도 하고 아내 차 타이어도 바꿔주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집안일에 두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히읗히읗. 내신 등급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왠지 불안한 면도 있어요. 언제 또 김전무 입에서 헛소리가 나와 떡시루를 엎을지 몰라서 불안한 편입니다. 유유. 어제는 그동안 뿔났던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른 모습이 예뻐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잠시 마누라 집에 들렀는데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글쎄, 무슨 인기 드라마인지 일수놀이하던 김혜자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먼저 죽은 남편 만나서 천국에서 사는 드라마였어요. 죽은 후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부부가 만나 다시 사는 꿈 같은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3장 개똥도 약에 스릴 마이너스 손주 픽업. 개똥도 약에 스릴이 있다고 간만에 쓸모없던 김전무가 집안에 기묘하게 스릴이 생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주 손녀를 학교에서 픽드랍을 하게 되었어요. 두 녀석 학교가 달라서 두 곳을 들러야 합니다. 며느리가 바쁜 일이 생겨서 SOS를 쳤습니다. 나는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통과가 되었어요. 히읗히읗. 혜택은 덕분에 손주 손녀를 자주 보게 되는 게 특혜입니다. 골프를 치고 부지런히 학교로 달려가서 우리 귀여운 손주 1학년짜리를 픽업하고 손녀는 4학년 근처에 영재학교로 가서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면 임무 끝. 글쎄,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에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주로 집안 도움은 그동안 할머니의 몫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나도 참 무심했어요. 손주 손녀 한국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어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름을 어렵게 지어놓아서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주 이름이 데이비드, 마이크, 존 같으면 잘 기억할 텐데 라이자라고 그러나 봐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것에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결핍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주와 손녀를 보면 사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누라 아파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손녀 아플 때 매몰찬 김전무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하. 글쎄, 개똥도 약에 스릴이 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제4장 A 너구리 6버디 대박과 수업료. 매일 치는 골프지만 매일 새로운 드라마를 쓰지 않나 싶습니다. 골프는 끝없는 도전의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지나간 신기록은 바로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기록에 도전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기회가 왔을 때 잘 쳐야 하는 냉정한 운동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잘 쳤어도 만족을 못하게 하는 도전 게임이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버디를 4개를 했는데 만족을 못했습니다. 조금 느슨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조였으면 버디 몇 개를 더 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A 너구리가 간만에 큰일을 냈습니다. 전반 9홀에 버디 5개를 하고 후반에 버디 1개를 해서 싹쓸이를 했어요. 사실 동네 아마추어로서는 간만에 나타난 병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6버디 값에 2개, 장타 값에 2개, 니어 값,
스트로크 차이값, 18홀 스킨값, 전체 상금 주느라 지갑이 간만에 거덜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하하,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그런데 지난 통계를 보면 한 번은 원수를 꼭 갚게 해줍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코스로 원정 경기를 가는데 마음 독하게 먹고 참전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골프는 멘탈 게임도 무지 중요합니다. 물론 적당한 도끼도 품어야 하지만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기본 원리를 매 순간 집중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사실 잘 치는 너구리들과 치다 보면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골프는 아픈 만큼 성숙하게 돼요. 분명히 실력이 늡니다. 내 나이에 어마무시하게 장타를 치는 너구리 선수들과 싸우다 보니 나도 거리가 많이 늘어서 어제 파워홀에서 2개 장타를 먹었어요. 수업료를 내는 만큼 핸디가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드라이버 좀 좋은 거 사라고 돈을 주겠다고 해서 기운이 납니다. 하하, 노인네가 젊은 청춘들 틈에서 근근히 버티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은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 가재는 게 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사준 드라이버로 젊은 너구리들 싹 죽이고 말 거예요. 히읗. 제오장 어머니의 허물과 화해의 길. 보기와는 달리 건강한 가정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크고 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안고 사는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 문제가 아니면 자식들과의 갈등 문제로 얼룩져 있는 듯합니다. 대부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모든 갈등의 1차 원인을 상대에게 둔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못 미칠 때 혼란스럽고 긴 갈등의 시간들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난의 반대는 칭찬입니다. 비난의 대상은 되기 쉬워도 칭찬받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로 간의 칭찬에 인색할수록 비난은 커지고 습관처럼 칭찬에는 짜고 비난에는 후한 편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를 인정해주기보다는 허물을 들춰내요. 오랜 시간을 비난을 일삼으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기가 일수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어도 어머니는 부족한 나의 허물을 덮어주며 잘나지도 못한 나를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육열이 크셨던 어머니, 없는 가정 형편에 과외도 시키고 했는데 바라던 입시에 떨어져 집에 돌아오니 야단 대신에 힘내서 2차 준비하라고 용기 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한때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못난 이 아들에게 인생 전체에 그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공해서 어머니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한때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바람이 공부 잘하는 박사 아들이나 부자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착한 아들로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빠지지 않는 아들이었음을 나중에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바람이 단순하고 평범한 것 같았지만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은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허물처럼 왜 보이지 않았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연습 중입니다. 10번 잘하다가 1번 떡시루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A 너구리한테 진 수업료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골프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요. 손주 손녀 픽업하면서 라이자 이름도 외웠습니다. 개똥도 약에 스릴이 있더군요. 부활절 국수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외로워도 누군가는 손 내밀어 준다는 걸요. 별거 6개월 쓰리 쿠션으로 전해 듣는 아내의 마음. 아직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떡시루 몇 번 더 엎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사준 드라이버 들고 오늘도 저는 골프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별거 중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할머니가 사준 드라이버로 A 너구리 복수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허물을 덮어주며 삽시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건행.